나는 올해 74시고 이제는 집 안 어디를 걸어도 남편의 기침 소리나 호출 벨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몸은 아직도 그 소리를 먼저 찾는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쓰면 짧아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넘겨가며 달아 없어지는 길고도 느린 시간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남편이 쓰러진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이후로 나의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전에 나는 아내였고 생활인이었고 이웃이었지만 그날 이후에 나는 간병인이 되었고 구호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처음 병원에서 들은 말들은 아직 희망이 섞여 있었고 재활이라는 단어는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으며 나는 그 말 하나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고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는 말에 기뻐하며 다시는 사소한 일에 투덜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고 반복되는 병원 생활과 집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간병의 연속 속에서 희망은 점점 형태를 잃고 의무만 남았다. 남편의 하루는 일정했고 그 일정은 곧 내 하루가 되었으며 약 먹이는 시간, 체위 바꾸는 시간, 물을 조금씩 넘기는 시간, 혹시 숨이 막히지 않는지 살피는 시간이 시계처럼 반복되었고 나는 그 리듬에서 벗어나는 법을 잊어갔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말했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달아 없어져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밤마다 남편이 잠에서 깨 나를 부를 때면 나는 한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한숨조차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불을 켰으며 그 순간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랑인지 아니면 책임인지 혹은 습관인지.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나 답 없이 사라졌고 다음 행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들은 가끔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고마움은 집 안공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으며 명절에도 집을 비우지 못하고 텔레비전 속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기 있었던 적이 있었지 하고 혼잣말을 하다가도 곧바로 죄책감에 입을 다물었고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닐까 스스로를 책망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으며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을 했고 좋아질 수 있다는 말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으며 남편이 물을 잘 넘겼는지, 열은 없는지, 욕창은 괜찮은지 같은 것들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되었고 내 몸의 통증이나 외로움은 늘 뒤로 밀려났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나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얼른 지워버리며 다시 움직였으며 그 두려움은 사랑과는 다른 종류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갔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나는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고 창밖에 나무가 언제 잎을 틔우고 언제 떨어뜨리는지도 모른 채 방 안의 온도와 남편의 숨결에만 신경 쓰며 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잠시 멍해지곤 했으며 그럴 때마다 이 시간은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 순간에도 나는 울지 않았으며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져 해야 할 순서들을 차분히 정리했고, 전화를 걸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며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고,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에 가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나는 상주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고생 많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받았지만 그 말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표면에서 미끄러졌고, 장례식 내내 나는 울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울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그 괜찮다는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텅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는 10년 동안 긴장을 놓지 못했던 몸이 허락받은 순간 쏟아내는 반응에 가까웠고,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아파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새벽마다 눈을 떠 방으로 향하다가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아무도 부르지 않는 밤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사람들은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나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으며, 가끔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다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놀라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이 시간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보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와서야 말할 수 있는 건, 병수발의 시간은 분명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서서히 지워간 시간이었고, 나는 좋은 아내였을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으며,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나를 얼마나 고립시켰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아직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기 감정을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지침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되며,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완전히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이고, 나는 장례식 날에서야 처음으로 울었지만, 당신은 그보다 훨씬 일찍 울어도 괜찮다고 그 말만은 꼭 전해지고 싶어서다.